드럼만이라도 주십시오. 오케이. 이제 저기 화면에 어쨌든 이제 우리 발표하시는 신태준 대표님 포함해서 10명이 찾고 아마 좀 우리 시작하다 보면 또 한 15명이 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미리 좀 급하게 예고를 충분히 못했어요. 원래 신태준 선생님하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합정역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근간 한번 모시겠다라고 이제 언질만 드리고 나서 정작 그 이번 달에 그 하기로 하신 분이 한 분 그 저희 배운철 교수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그 코인 쪽 꽤 오랫동안 한 2년 넘게 좀 그 연구하시고 그쪽에 또 네트워크도 좋고 또 요새 워낙 또 이제 그 영끌 뭐 코인 투자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하도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그거를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누자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달 모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그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도저히 그 준비할 짬이 안 날 것 같다라고 좀 양해를 구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신 대표님께 원래 이제 6월 달로 예정을 해놨다가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흔쾌히 뭐 싫다 안 하시고 예, 좀 바톤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그 원래 예정했던 배운철 교수님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컨텐츠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가. 제가 원래 제목을 더 섹시하게 그 처음에 그 초안을 드렸었는데 너무 좀 튀어 보인다고 조금 좀 완곡하게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꾼 제목이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부분에서는 뭐 책도 여러 권 내시고 그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사람들의 약간의 그 이렇게 롤 모델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 우리 신대순 지금 버터프라이 쪽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컨텐츠를 가지고 고객을 발굴하고 실제로 그거를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숨은 노하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그 우리 하명 선생님도 그 사이에 들어오셨는데 그 인사는 이따가 중간에 혹시 잠깐 쉬는 시간 혹시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따로 한번 뒤에 오시면 분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그 신태순 콘텐츠 해커님이라는 지금 이제 필명을 쓰고 계신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같이 환영의 박수 남겨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저 남길 테니까요. 예, 인사 나누시고 뭐 필요하면 자료 공유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저희 또 이제 소셜 스쿨에는 엄청 고수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고 항상 전해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귀엽게 봐주십시오. 편하게 그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도 그 질문을 하면 보통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막 소통하듯이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은 점점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작해봐도 될까요? 예. 네, 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뭐 보통 이런 책 이렇게 읽어봤냐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잘 안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저는 3권이나 읽어봤는데요. 저는 2권 읽어봤습니다. 오, 그러세요? 예, 예. 이 귀한 책들이거든요. 잘 구하기 힘든 책. 많이 안 읽어보시고. 저는 글쎄요, 최대한 어쨌든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비를 뭐 많이 들이지 않고 좀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걸 바탕으로 좀 기록을 남겨봤던 것들이 이렇게 책이 돼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제 브랜딩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책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무자본 창업 얘기도 많이 하고 빨리 돈 벌 수 있다, 뭐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각자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욕망이 있으시죠? 지금 뭔가 공부를 하시거나 이 강의에 오신 목적도 어떤 특정 욕망에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저렇게까지 끝까지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거 듣고 그러려고 왔는데 지금. 왜냐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기술로는 최규면 대표님이 우리나라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앞에서 제가 기술을 얘기하는 건 정말 뭐 귀여운 짓이고 글쎄요. 왜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파고들고 집요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부모님이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안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됐는데 전 저희 집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실까 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죠. 전 되게 이게 제가 특별한 경우인 줄 알았는데 성인이 돼서 제가 어쨌든 창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래도 맨투맨으로 한 5,000분 이상은 제가 상담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이제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3학년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에 연세대에 온 거예요. 유일하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자유를 얻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제 너는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자유를 얻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 이제 좋은 데 갔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시골에 플랜카드가 붙지 않았을까? 그치, 프랑카드 아, 붙었을 것 같아. 예, 플랜카드 당연히 붙었고요.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저는 공대를 갔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라고 이런? 부모님이 이제 농사 어, 짓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그냥 그런 명문대 가면은 사법고시를 보는 거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전 사법고시는 아니지만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 떨어졌겠죠.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제가 뭐야? 저 음소거네. 제가 실수했어요. 네. 예, 네네. 켰습니다. 바로 켰습니다. 예. 낙오자가 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살았고 칭찬받고 기대감에 의해서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 한 번의 어떤 결과물을 못 냈을 때 딱 낙오자가 되면서 되게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주변에서 보기도 시작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정신적으로 당연히 힘들었겠죠. 근데 요새 청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때 결심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어쨌든 정답을 좀 쫓아서 왔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정답이죠.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정답, 부모님들이 원하는 정답, 약간 이런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걸 쫓아서 왔는데 그걸 달성하면 더 큰 기대를 어쨌든 주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이런 것들의 반복에 있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지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고민에 도달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 인정도 받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되게 낙오자로 이렇게 낙인이 됐다라는 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내가 만약에 아빠가 되면은 내가 내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떤 길을 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좀 빠지게 됐던 거예요. 이거 공감되시나요? 그 제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정답을 얘기해봤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린 왔던 그 길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저는 이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자. 혹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짓을 하자. 그리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자, 적극적으로. 이 선택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이제 제 타이틀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보험 영업도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은 어쨌든 타이틀은 보지 않는 그런 되게 뭐 어렵다고 하는 그런 영업이었는데 절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어쨌든 그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업가 스승님들 뭐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10년 동안 이제 저만의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쌓고 새로운 스토리를 쌓아오면서 지금 이제 육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육아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제가 6살, 2살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항상 유치원에 가면서 아들들한테 그 아들한테도 이제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와 네, 좀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던가 제가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욕망이 뭐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맞벌이로 살고 계셨고 들어오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셨고 그 불안감이 이제 저의 어떤 내면에 이제 계속 존재했었는데 내 자녀한테는 그거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내가 아빠로서 한번 발견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쭉 나왔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에 약간 반기를 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나 와이프는 각자 그냥 집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돈을 벌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한테 오기보다는 그냥 육아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랑 사랑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제 주변에는 많고요. 그것을 이제 구현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욕망은 그렇고요. 제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오실 때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고 오셨나요? 조금 기대랑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벌면 좋다로 출발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중심이 저는 좀 가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직장 다니던 거 이제 그만두고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책에 나왔다시피 이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벌고 있죠. 네. 이렇게 네. 무자본 창업집에서 돈 벌자. 네. 어쨌든 제 철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렇게 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어떤 고수라고 하는 분들 혹은 제가 사업 스승으로 모셨던 분들은 다 약간 가정에 충실했던 분들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 역시 뭐냐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하지 않다가 사업을 망했다가 가족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에게 충실했던 거긴 한데 네.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망했다가 다시 올라간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제가 인생이 좀 늦게 출발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시도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20대 후반에 뭔가 새롭게 뭔가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성공했다가 바닥 갔다가 다시 올라간 사람들의 얘기가 전 진짜 얘기 같았고 이제 그분들이 가이드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방향성이 맞는 거 이분들은 정말로 가족을 중심으로 두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좀 추구해 볼 만하겠다. 그럼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방법들을 계속 찾아냈었고 그것들을 주변에 계속 전파를 해왔는데요. 도드라진 거는 어쨌든
쉽게 빠르게 자동화로 돈 많이 버는 사람처럼 약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하는 메시지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판매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6단계 과정으로 책이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서 리뷰가 남겨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책에 쓴 대로 제가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팔아내면은 그거야말로 독자분들한테 정말 하나의 진짜 롤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책에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의 다이렉트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DB를 따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광고비를 안 들이고 어쨌든 그들한테 100%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고에 노출만 시키려고 해도 돈을 드는데 어쨌든 DB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열든 안 열든 어쨌든 노출은 100%로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책을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한 4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채팅방도 키우고 이게 이제 DB인데요. 한 5,000개 정도 DB가 쌓였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질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5,000개의 질문이 저한테 온 거거든요. 책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쨌든 다음 책을 좀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DB들이 모였고 채팅방이 커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필터링을 많이 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는 그 광고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혹시 채팅방 운영하시면서 하는 분 계시면 광고 되게 올라와서 고민이지 않으세요? 안 하시나요? 네. 저희 방에는 그 광고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잘 거의. 왜냐면은 그 채팅방이 노출이 안 돼 있고 검색에도 노출이 안 돼 있거든요. 아, 비번을 걸어 놓으셨구나. 저는 근데 채팅방은 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 가지고 마지막 단에 온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굳이 광고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단계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중간에 필터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브런치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브런치에다가 이런 글을 갖다가 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 올렸던 글 가지고 저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글 쓰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콜투 액션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링크 같은 걸 갖다가 넣어서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한동안 책이 나오고 나서는 이 링크를 넣었던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브런치나 이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콘텐츠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누를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눌러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링크를 눌렀을 겁니다. 당연히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그렇게 눌러볼 수 있도록 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뭔가 하나를 짚는다면 제가 뭐 인스타그램 뭐 잘하라고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이런 피드에다가 뭔가 콘텐츠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인스타그램에 피드 올리는 이유가 이런 콘텐츠 올리고 나를 알리고 홍보하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런 콘텐츠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콘텐츠죠. 이미지고 뭐 정보성으로 올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콘텐츠를 보고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지라고 하고 이 프로필 바이오에 가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맞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링크가 되게 중요한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브런치에서 글을 쓰는 이유는 이 글을 보고 이 링크를 누르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보다 보면 이 링크를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도 내가 이렇게 이 링크와 연관되는 이 링크를 누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프로필을 봤는데 이 링크를 누르고 싶어져야지 저는 이 인스타그램으로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단지죠.
인스타그램이 이제 전단지 역할을 하는 건데, 보면은 여기다가 링크를 누르고 싶게 만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본인들 인스타그램 혹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쫙 하고 나서 그냥 뜬금없이 링크가 뭐 블로그 링크라던가 뜬금없이 유튜브 링크라던가 이런 경우가 올라온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누르면 안 되게끔. 이거 뭘 적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내 콘텐츠 여기 올라온 피드를 보고 내 이 프로필을 보거나 했을 때는 이 링크를 안 누를 수 없게 이 링크에 대해서 누를 만한 명분을 항상 이렇게 넣도록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DB 수집하는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거거든요. 나중에 눌러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무료로 주기로 한 것들이 뜨는 거고요. 거기에 뭐 이름도 넣고 이메일도 넣고 창업 관련된 고민도 넣고 이렇게 해서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집된 그 이메일로는 제가 이제 세팅한 그 자동으로 세팅한 그 메일들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한 5,000개의 메일이 이제 나간 거죠, 자동으로. 근데 이제 투 트랙으로 되는 건데요. 여기다 신청한 분들한테는 메일이 자동으로 하나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일이 또 다른 쪽으로 가서는 제가 이제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자동화 툴로 가서 제가 그분의 고민을 보고 이제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쓰는 건 이거는 이제 액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네. 겟리스판스 쓰다가 이쪽으로 예전에 이제 넘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일은 일단 받아보시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그냥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당연히 그 메일에는 제 책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유도 문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제 책을 구매하도록 독려를 하는 거고요. 저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한 거를 어떤 분이 보시고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작가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책을 만나기 전에 작가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관계 형성을 먼저 시키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과 나의 어떤 연결성이 없는 상태인데 온라인에서 그냥 나는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맞춤형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입력받은 이름 값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화된 어떤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이런 리뷰들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작가랑 먼저 만나고 나서 그분들이 책을 사보시겠죠. 그러면은 리뷰를 사실 책이 이렇게 10점 만점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호불호가 무조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은.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쓰면서 느낀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 책을 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책을 먼저 보고 이 작가를 안 게 아니라 작가를 먼저 알고 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냥 좋게 후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형성을 어떤 식으로든 콘텐츠로 전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단에서 불만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도 그 관계를 먼저 형성한 것 때문에 제가 수습할 거리가 줄어든다거나, 사실 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줄어들 게 없지만 우리가 다른 CS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많이 써주시고 제가 당연히 영상에서 리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게 콜투 액션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메일에도 리뷰를 써달라는 콜투 액션이 들어가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대신에 홍보를 막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 링크,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링크를 제가 만들어낸 콘텐츠도 그걸 통해서 유입도 되지만은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링크가 정말 많거든요. 온라인에 찾아보면은 매일매일 제 책 리뷰가 올라오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생성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유입이 계속 발생해서 제 책이 계속해서 바이럴이 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를 들이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링크가 계속 바이럴이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 책으로 이제 접목을 시킨 거지만은 이제 좀 비싼 상품들도 반자동화라고 했는데요.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이제 저를 모르고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제를 하게끔 해가지고 결제가 되는 일들이 사실 후반기부터는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 보니까 이게 만나지 않고도 사람에게 큰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 콘텐츠를 통해서 그게 이제 브랜딩도 됐기 때문에 신뢰를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효과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거죠.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나 혹은 1인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좀 접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분이 이제 월에 막 1,000만 원씩 이자가 나갔던 분인데 이 콘텐츠를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를 만나지 않고도 이게 이제 2020년 7월에 처음 이렇게 자동화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콘텐츠에 달린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수익이 50만 원 생겼다가 8월에 이제 갑자기 700만 원으로 떴다가 8월 이제 전체 해가지고 3천만 원 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6천만 원까지 됐는데요. 이제 지금 1인 기업으로 하시면서 이런 식의 어떤 자동화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원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콘텐츠를 계속 쌓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링크들이 계속 바이럴 되는 그 어떤 설계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만들고 있고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가요? 지금까지 좀 따라오기 괜찮으신가요? 기가 죽었어. 기가 죽었다. 기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보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저는 계속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계속해서 뭐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아내는 그런 어떤 되게 게임처럼 저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근간에는 제 자녀한테 이런 것들을 이 새로운 아빠가 알아낸 새로운 어떤 가설과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알려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중에 알려줄 것에 대한 거. 맨 처음 저는 이제 보험 영업할 때는 이제 블로그로 그때도 이제 카페 만들어가지고 2012년부터 제가 PDF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30페이지짜리를 10,000원에 팔고 했었는데 요새는 엄청 붐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가분들을 만나면서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가설을 세우고 있고, 근데 어쨌든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 제가 자꾸 이제 경계하려고 하는 거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과거 상처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지금 새롭게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현재에 머무르려고 그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 명상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상처들을 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가슴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은 과거에 의존해 가지고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발전을 못하게 막는 되게 큰 장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난 이건 못하기 때문에 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과거에 어떤 집착하는 혹은 과거에 의존하는 그런 발언들을 최대한 안 하면서 현재 새로운 답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명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쭉 보여드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기본적인 골자인데요. 그냥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처음 접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보통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을 처음 만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제품이나 어떤 제품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고객들은 언제든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것과 혹은 콘텐츠로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기업으로서 그 첫 만남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 만남이 되게 끝까지 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뒷단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했을 때 광고로 처음 노출돼가지고 내 상품 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기업된 기업의 어떤 리타게팅을 쫓아가지고 가는 과정은 소비자로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따라가는 거라고 치면은 콘텐츠 마케팅으로 그리고 콘텐츠로 도움되는 걸 갖다 주면서 가는 거는 약간 이 사람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약간 스승 같기도 하고 혹은 기업 입장에서는 나한테 되게 도움되는 그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주니까 그런 거 갖다가 되게 고마워서 이 사람들이 뭘 파는지 되게 궁금해지고 약간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랑 판매자랑 어떻게 보면 그 균형 관계가 그렇게 잘 맞아 있지는 않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소비자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게 좀 소비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소비자 위주로 된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적어도 심리적으로라도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리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가설로 이제 검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보면은 다들 이제 광고비를 썼는데 효과가 안 난다. 라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뭐 요새도 이제 만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소비자들이 지치는 거죠. 광고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지치고. 광고비를 써도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다른 대안을 찾다가 뭐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기업이 먼저 미디어가 돼서 그 속에 이제 제품을 녹여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식의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펭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콘텐츠로 먼저 브랜딩을 하고 거기에 안에서 펭수 관련된 제품을 팔고 이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어떤 미디어화가 되고 이 미디어를 이제 구성하는 것들이 그런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는 걸 보면서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고요. 그 대기업 사장단이랑 이제 모임을 하는 그런 브랜딩 회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데 뭐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단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여기를 좀 더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콘텐츠 마케팅은 이거다. 나는 콘텐츠 마케팅이 이거 같은데? 본인만의 정의. 혹은 그냥 내 생각, 편하게. 이런 게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지금 쓰고 계시네요. 오, 관계 마케팅. 의리 아닌 각오로. 좋습니다. 한 분 적어주시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사람이 콘텐츠며 콘텐츠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오, 너무 멋진 얘기인데요? 인간미. 이거 좋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네네. 그쵸. 캐릭터가 좀 드러나야, 네. 여러 채널 얘기가 나왔네요. 네.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거. 좋습니다. 네. 또 누가 또 적고 계시네요. 느낀 감동을 말하면서, 오. 여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인문학 하시는 분들처럼, 네, 먼저 주어서, 네, 맞습니다. 주는 것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예, 다
맞는 얘기 해주신 거고요. 제가 이제 책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무자본 창업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본이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세일즈에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세일즈를 정말 어려워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90%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세일즈를 해라고 이렇게 권장해봤자 튕겨져만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세일즈를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 판매, 우리가 사전에 세일즈를 이뤄내는 것 같다 저는 이제 무자본 창업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리 판매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주면은 이제 내 자본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 이제 그게 저희 무자본 창업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 하는 분들이 그 초기에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주고 나면은 나중에 세일즈 하기가 되게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거고, 저도 그렇게 판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자본 창업이 필요한 게 저는 콘텐츠 마케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또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콘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냐면 분명히 어떤 각자 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는 무언가. 오, 이거 둘은 비슷한 얘기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오,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네, 공유할 수 있는 거. 어떤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나, 그렇죠?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런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가지고 채널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전 사실 이렇게 막 같이 다른 거를 막 확인해보고 이런 거에 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는 그냥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뭐 이렇게 해놨는데, 예, 도움되는 그런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콘텐츠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콘텐츠를 어쨌든 많이 만들었으니까 채널들에다가 이제 올려왔겠죠. 이제 뭐 브런치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칼럼을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이게 뭐죠, 이게? 그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데 음성으로도 올리고, 팟빵도 있고,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제 채널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너 엄청 부지런하다, 부지런한데 왜 게으르다고 했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거짓말 뭐 이렇게 욕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명을 하죠. 난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글을 쓴다면 일주일에 글 하나 정도 쓰는 거를 제 목표로 뒀거든요. 일주일에 글 하나 쓰면 이게 부지런한 건가요? 보통은 1일 1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글 하나씩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부지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을 때 1일 1포스팅으로 1년을 할 수 있을까? 1년 할 수 있을까요? 저 한 달 하면 다 나가 떨어지시던데. 열을 하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셜의 대가님도 저는 명확하게 제가 저의 한계를 파악한 거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않구나. 일주일에 하나만 제대로 된 걸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글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몰아서 매일매일 하나씩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눈덩이를 불리는데 실컷 모아놓고 눈덩이를 한참 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눈덩이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손을 놔버리니까.
그러다가 다시 눈덩이를 다시 굴리기 시작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몰아쳐서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리처럼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그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슬금슬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덩이 굴러가는 속도는 되게 느려요. 근데 중단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연속성이 생기더라고요. 이 차이를 아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을 불러일으켰냐면은 글을 정말 빠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 하다가 말고 하면 다음에 이제 그런 감정적인 걸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하다가 포기했는데 뭐 나는 좀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면서 눈덩이 굴리기가 어려워지는데, 야,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해야지. 약간 그 정도도 안 하면 너가 뭐 돈 벌겠다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하니까는 이게 매주 지속이 되니까, 아, 지난주에 그 연속성이 생기죠. 지난주에 이렇게 해봤는데 좀 속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에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에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컨텐츠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성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대로 된 글을 하나 쓴 다음에 그것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저런 글을 하나 써서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갖다가 쓴다거나, 혹은 그 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캡처해가지고 올린다거나, 혹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이 이거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다 글을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약간 이상하죠. 이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뭐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서 모바일로 들어가서 이걸 캡처를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한 10문단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글 쓸 때, 글 쓰고 나서 그걸 그냥 인스타그램에다 캡처해서 그냥 올려버렸죠. 그렇게 해서 뭐 인스타그램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이 글 쓴 것도 아깝다. 그러면 이 글을 이제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이제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면 녹화하는 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룸이라는 걸 쓰는데, 그러면 사실 자막 편집하기도 이제 쉽죠. 왜냐면 뭐 있는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끊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거의 없고 자막도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있는 글, 이게 자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만 올렸어요, 유튜브에다. 그래서 10,000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창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이것도 뭐 열심히 하고 막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 방식들이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만 파고 들었더니 이제 거기서 힘이 빠지고 쉽게 만드는 법이 생기고 이걸 계속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이제 발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분이나 아니면 제가 코칭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글쓰기를 제가 많이 가르치긴 해요. 왜냐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기획력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논리력도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하는 입장이나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획과 이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많이 체득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습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 빼고 글 쓰는 거를 갖다가 계속 가이드를 하는데, 힘 빼고 쓰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만에 글 써서 그냥 올리기. 뭐 약간 이런 미션을 줍니다. 보통 한 3, 4시간씩 걸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전문가처럼 안 보일까 봐. 뭐 사람들이 틀린다라고 할까 봐.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웃기게도 한 30분 만에 써서 올리세요 했더니 오히려 그게 더 반응이 좋았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을 끌어다가 그냥 그 순간에 몰입해가지고 빠르게 글 쓰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재활용할 때 그때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연습을 시키면서 좀 약간 컨텐츠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근데 벌써 지금 어떻게 되죠? 1시간이 지난 거죠? 뭐 아직 50분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채널이나 뭐 운영하시는 채널 있으세요? 페이스북, 카카오. 네. 네, 이건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냥 이제 저런 콘텐츠들이 어쨌든 나랑 좀 잘 맞는 다 올려주시네요. 잘 맞는 채널들에 이제 좀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개 키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만 열심히 키우고 그걸로 서로 시너지 내면서 이렇게 핑퐁 하듯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보통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같이 키우는 게 한때 유행이었기는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약간 인트로 영상 올리고 유튜브 링크 그 프로필에다 올려놓고 유튜브 가서 보세요 하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또 소통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키우면은 좀 속도가 빨리 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왜 그런지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블로그를 키울 수도 있고 뭐 채팅방을 오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더 빨리 좀 쉽게 수월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이유가, 그냥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하나가 많이 커지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쪽 유입이 쫙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가 동시에 커진 거지, 아니 동시에 커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 번에 뭐 5개를 동시에 키웠다 뭐 이런 일은 팀이 많으면 할 수 있는데, 혹은 돈을 많이 쓰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개 정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왜 처음에 콘텐츠로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충분히 좀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설계에는 뭐 깔때기로 설계하는 거나 이런 건 당연히 다 뭐 해외에도 있고 한국에서도 마케팅 할 때 뭐 퍼널 설계 이런 건 너무 다 나와 있던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출발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이런 퍼널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케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혹은 마케팅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대화하자. 왜 마케팅을 하는 걸까? 나는 왜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 Why? 마케팅. 질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돈 벌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마케팅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마케팅을 배우는 걸까? 왜 마케팅을 하는 걸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너무 다 맞는 얘기죠. 알리고 팔아야. 네. 좋네요. 각자 다 여기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당연히 그랬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약간 이런 걸로 저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객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그 의미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Y를 떠올렸을 때 한계 짓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받고 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는 돈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돈을 벌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돈을 벌고 나서 나중에 망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혹은 앞으로는 벌지만 뒤로 뭐 적자를 보는 회사도 되게 많죠. 그게 이제 뒤에 뭐 인력 문제라던가 뭐 CS 인력 뭐 문제, 뭐 감정 노동자들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용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마케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결론이 났던 거죠. 이거는 저의 어떤 결론입니다. 고객들이 즐겁게 결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죠. 요게 조금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저는 이 퍼널 설계가 출발했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이 출발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즐겁게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고객들, 독자들이 제 책을 산 그 과정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억지로 샀을까요? 아니면 즐겁게 샀을까요? 좀 약간 즐겁게 샀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책들이랑 다르게 샀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그 결과물로서 몇백 개의 이제 만점 리뷰가 생성이 됐겠죠. 그거를 저는 만족도로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분들 즐겁게 결제하셨구나. 그렇죠? 맞네요. 네. 즐겁게 결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나야 될 거는 광고로 그냥 만나야 될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바로 후킹하듯이 땡기는 게 결코 즐겁게 결제하는 과정이 아니란 걸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예전에 뭐 2019년, 18년 뭐 이때 페북에서 엄청난 그런 광고들과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품 광고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매했다가 막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기사화 많이 되고 하면서 싹 한번 물갈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단기간에 어떤 후킹,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퍼널 설계가 필요했던 거죠. 단번에 설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출발, 그런 인식으로부터 제 퍼널 설계는 시작됐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도움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된다. 이게 뭐 1인 기업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뭐 카메라를 판매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판매한다거나, 그럼 컴퓨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를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제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단계가 이제 그런 어떤 콘텐츠로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콘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못 하는 거죠. 왜냐면 하다가 그만두니까. 막 콘텐츠 만들다가 나가 떨어지니까 정기적으로 못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5년 가까이 거의 이제 매주 메일을 발송을 할 수가 있었죠. 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편성도 보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뭐 매주 수요일에 하는 방송.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텀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고 있구나, 계속 뭔가 발전되고 있구나 느낌을 주기에 일주일 정도면은 그렇게 막 텀이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만드는데 이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오랫동안 하는 거 자체, 우리가 이제 뭐 신스 몇 년 이런 것들에 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몇 년부터 이걸 했느냐 이러면 되게 신뢰하게 되잖아요. 우리 최규문 대표님이 페이스북
거의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책 쓰시고 2011년? 10년 이때 책 쓰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 책을 봤었거든요. 엄청 두꺼운 책. 그 얘기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2013년부터 무자본 창업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신기하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걸 갖다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콘텐츠가 발행이 됐다 보니까 믿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하다가 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믿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전환율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려고 할 때 누구한테 돈 내고 싶을까? 뭔가 뒤통수 안 칠 것 같은 사람, 뭔가 계속 할 것 같은 사람한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브런치나 이런 데다 글을 갖다 쓰고 메일로 다시 그걸 발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글 쓴 걸 가지고 영상을 바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다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간 거를 그냥 mp3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여기다 오디오 클립에다 올렸더니 또 그냥 몇천 명이 되고 이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노력 자체가 뭐 한 5분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5분에서 10분 단위인데 채널 하나의 컨텐츠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지런한 사람이 이거를 용납을 못했을 텐데요. 저는 이걸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에 만족을 하고 뭐 결과도 나쁘지가 않아서 제 선에서는 만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혹은 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전문적이어야 되고 뭔가 엄청난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뭐 로고가 엄청 멋있어야 되고 뭐 내 창업자가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의 그 과거의 시선이잖아요. 과거 성공 방정식.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약속 지키는 거를 좋아한다. 약속 지키면은 그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거고 신뢰가 생기는 게 이제 브랜딩이죠.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로 혹은 이런 제품으로 꾸준히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이 각인을 시키는 거죠. 브랜딩을 시키는 거. 근데 그 출발은 뭐냐면 그냥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속이거든요. 나 이때 발행할게. 발행하기로 하고 그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누렸던 사람인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낼게요를 이제 5년 동안 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유튜버 중에서도 뭐 되게 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혹시 유튜브 그런 채널 아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매주 수목 업데이트 됩니다. 업로드 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의 뭐 예외 없이 거의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구독을 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이걸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구독자들한테 구독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막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약속 지키는 거 하나로도 우리는 뭔가 성과를 더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만들어내는 쪽으로만 자꾸 눈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고 그래서 저는 그 정반대쪽으로 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가설을 세우고 어쨌든 적용을 시켜보면서 돈을 벌어보면서 한 얘기들을 이제 책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약간 좁히는 단계인 거예요. 일부러 고객을 좁히는 필터링 시키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채널은 그 카카오톡 그 채팅방은 검색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카카오 채팅방 막 키우려고 사람들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왜 검색에 노출도 안 되고 어디 뭐 올라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설계해 놓은 그 플로우를 따라오다 보면 채팅방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필터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할 사람들은 애초에 그 단계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내 진성 고객을 거르기 위한 어떤 컨텐츠적으로도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돈 되는 얘기 다 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투자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인맥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무자본으로, 어떻게 하면 광고비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좀 게으르게 돈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콘텐츠를 발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좁혀진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왔다가 나 광고 하는 거 배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네를 제 글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최규면 대표한테 가시겠죠. 경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경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딱 알아서 좁혀가지고 제가 먹을 시장만 딱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는 기꺼이 뭐 돈을 낸다거나 신뢰를 가진다거나 다른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거 어설프게 하는데 너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니까 난 너한테 배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차별화는 뭐냐면 무엇을 안 하느냐가 되게 차별화를 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한다라고 하면 차별화가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더라고요.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차별화는 뭐냐면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가 차별화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만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대기업의 콘텐츠 마케팅이나 이런 거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투입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 세상에 뭐 우리나라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출신의 엄청난 뛰어난 그런 마케터들 훨씬 많은데 왜 하필 나냐? 그러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가설 검증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게 될 거고요. 왜냐면 다른 거 욕심을 안 부렸거든요. 그래서 광고 정말 못합니다. 제가 광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세스 고딘도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고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는 되게 무례한 거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문구를 보고 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괜히 안다라고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돈을 받아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커버하는 게 더 에너지가 더 낭비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기존 고객을 보호하는 혹은 기존 고객을 더 VIP 대우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얘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인지를 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킬링 컨텐츠라고 하죠. 좀 약간 뾰족한 컨텐츠로 내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저는 무자본 창업 전문가고, 네. 뭐 콘텐츠만 가지고 뭔가 전환을 이끌어내고 약간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어필을 했던 거죠. 콘텐츠 안에 녹여서.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그런 글을 쓰는 가운데 계속 콜투 액션을 했잖아요. 어떤 링크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 링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누르면 안 되는 그런 링크들이죠. 명분이 이제 확실한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이 글을 봤으면 의뢰 이 링크를 눌러볼 수밖에 없게끔 그 구도를 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뭘 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눌러볼 거겠죠. 근데 뭔가 무료로 준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없으니까 한번 눌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저는 이제 메일 코스를 만든다거나 뭐 파일을 준다거나 뭐 체험할 수 있는 걸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면 이제 DB로 그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투 액션을 조금 약간 풀어가지고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 글이나 뭐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 얘는 좀 특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머리에 떠오른 사람한테 지금 뭔가 정보를 갖다가 추가로 준다라고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의 콜투 액션이 된 거죠. 근데 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뭔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감을 주는 거고 이제 어떤 빚진 마음을 주는 거. 여기서 저는 이제 기버가 되는 건데요. 인지 단계에서도 제가 콘텐츠로 뭔가 주는 작업을 하지만은 호감 단계에서는 뭔가 손에 쥐어지는 그걸 보통 이제 텐저블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PDF 판매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PDF는 그냥 PDF 파일로 오는데 사람들 막 책자 이렇게 모거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 보셨죠? 네. 그게
그 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책이 이제 물질화된 게 오는 게 아니지만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파일조차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잡히는 느낌이 주는 것처럼 제대로 뭔가 받았다라는 느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느낌을 이것까지 선물로 주는 거죠. 완벽하게. 그냥 웹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나는 이제 기버로서 소비자한테 이미 우위를 선점을 하는 겁니다. 제 느낌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어차피 뭐 많이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설계나 이런 거 한 것들이 한 20개 넘게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 했던 거 치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주는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그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 사이트를 보기는 어렵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미 뭐 콘텐츠 마케팅을 뭐 미국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이미 2010년도였고, 그때부터 이런 류의 어떤 홈페이지 구성은 계속 지속되어 왔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정착을 시키면서 대부분의 홈페이지를 다 뭔가 주는 형태로 다 바꿔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신청을 하면은 뭐 손해볼 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광고로 떠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 콘텐츠를 보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굳이 안 눌러볼 이유는 없는, 콘텐츠를 봤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람들은 제가 세팅한 어떤 자동화 세팅된 그런 여러 가지 메일 설계 과정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게 새 뉴스레터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런 태그가 걸리면서 이렇게 설계된 대로 첫 번째 메일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어떤 if 문이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링크 클릭했니?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클릭을 했으면은 이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일 보세요라고. 근데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잘렸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 아직 링크를 클릭 안 해본 것 같아요라는 메일이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오픈율을 높이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개입도를 높이는 거죠. 왜 너 신청해놓고 보겠다고 했는데 왜 안 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된 걸로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메일을 열었을 때 어쨌든 뭐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열어보라고 하니까 열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율이 꽤 많이 높은 거죠. 뭐 우리가 뭐 메일 오픈율은 뭐 낮으니까 메일은 잘 안 쓰니까 하지만, 그걸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수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 이상 오픈율은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그것만 해도 광고 효율로 치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돈을 안 쓰고 그 광고 효율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리타게팅이고. 근데 이제 메일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뜨는 거죠. 이게 메일 화면입니다. 그러면 메일에서 모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메일을 보고 나서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이 콜투 액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분들은 무료로 뭔가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유의미한 트래픽이나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제가 쌓기 위해서 외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뉴스레터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까운 것 같고요. 거기서 반드시 홈페이지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여러 번 개입을 통해 가지고 누르고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에서 되게 충성도 있게 행동할 확률이 높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꼼꼼히 읽고 그러니까 체류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체류 시간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페이지를 광고를 통해 가지고 유입을 시켰으면 이탈률이 막 90% 이렇게 되겠죠. 들어왔다가 막 5초 만에 나가고.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숨겨진 페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차곡차곡 자기의 데이터를 계속 남기죠. 그러니까 뭐 체류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알고리즘이든 뭐 아니면 상위 노출이든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평가 기준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좋은 컨텐츠를 나누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또 그 안에서 뭐
뭐 페이지 뷰가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탈을 얼마나 덜 하느냐. 그 이탈률이 거의 뭐 없는 거죠. 그리고 체류율도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메인에 대한 어떤 지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점수가 높아지고, 당연히 우리가 SEO라고 하는 검색 최적화에 대한 거에 되게 충족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되면서 이제 구글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광고비를 안 들이고 또 추가로 그 검색 유익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무료로 해가지고 이 정도 얻어내는 거는 뭐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홈페이지 안에서 뭔가 또 추가로 뭐 제가 콘텐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계속 동기부여를 합니다. 홈페이지 안에서는 어쨌든 웹이기 때문에 웹 안에서는 클릭을 해가지고 이동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 PDF 안에서는 조금 어렵고, 근데 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링크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 네이버 카페에서 이런 거 쓰시면은 제가 추가로 뭐 드릴게요, 콘텐츠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카페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후기를. 그럼 어떻게 되죠? 카페 지수가 올라가죠. 카페 관리를 안 하는데 콘텐츠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제 거를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이제 다른 분들 순간랩이라고 하는 곳으로 키우고 있는데, 거기도 이 자동화된 것 때문에 거의 하루에 50개씩 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다 무료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카페 등급이라고 해요. 그런 계속 올라가죠. 무료로 하지만은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더 가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여기다 글을 쓰게 되면은 카페에서 글 양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면 자동으로 이게 뜨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후기를 쓰지만은 이분들 덕분에 다시 이 링크가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클릭했다가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링크 눌러서 다시 여기로 오는 거죠. 이거의 이제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고 이분들은 뭔가 받는 느낌이 되게 커요. 왜냐면 미션을 주는 곳이 별로 없고 커뮤니티 형태로 이렇게 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많이 받는 느낌을 주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확실하게 얻을 거를 얻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뭐 검색에 관련해서는 혹은 지수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재활용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줄 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영상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분들은 내 상품 세일즈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권한 혹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돈 어디로 내면 돼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1, 2단계에서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에 답을 안 해요. 왜냐면 이 3, 4단계를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구매해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본인들이 알아서 결제를 하시지 저한테 물어보고 결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 단계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어쨌든 문의를 안 받고 이 안에서 궁금한 부분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세일즈 페이지 안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세일즈 페이지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에 최적화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제품을 판매할 때도 뭐 비슷합니다. 그럼 뭐 다 비슷하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해결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리고 이제 가격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일즈 페이지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것들을 다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갖다가 막 넘겨가면서 보기 때문에 1, 뭐 2,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거 분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분리 포인트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걸 명시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뭘 구매한지도 모르고 돈 내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을 내는데 뭘 샀는지 잘 모르고 구매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뭘 받을 수 있다를 명시해가지고 세일즈 페이지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고객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교육에 최적화된 거긴 한데 아마 세일즈 페이지 만드는 법 뭐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역시 그 안에서도 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너네 이런 문제 있지? 타겟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문제 또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변화된 뭐 비포 애프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근거라든가 사례라든가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또 보완을 해주고 뭐 가격을 넣고 뭐 혜택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크라우드 펀딩, 뭐 와디즈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참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검토해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결제해라. 약간 이렇게 던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이제 결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단계에는 뭐냐면 CS 부분인 거죠. 구매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뭐 안심을 시킬 것인가 이런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다른 뭐 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뭐 공황장애가 걸리거나 뭐 되게 사업을 돈을 잘 버는데 사업을 그냥 때려치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 막 엄청 잘 버는데 사업 접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 분명 저도 많이 만났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인생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리뷰 한번 맞으면 그냥 접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혹은 뭐 심지어 되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되게 자기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 책에 부정적인 리뷰가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린 이유가 아까 관계 형성 때문인 거죠. 만약에 떡볶이 좀 이상한데 만약에 사장이랑 어떤 관계 형성이 처음에 조금 달랐다면 이런 식의 리뷰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냥 뭐 전화해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수정 요청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 형성이 없이 뭔가 주는 거 없이 그냥 판매만 일어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 사장님들 되게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구매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인지 고려 호감 2단계를 저는 거친 사람들은 어쨌든 이 뒷단에서 컴플레인에 대한 어떤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구매 이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2단계에서 다 알려주면 되거든요. 구매 단계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구매 이후에 불만이 생기더라도 뭐 커뮤니티 안에서 뭐 문제를 제기를 하던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이미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문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 혹은 내가 설계한 어떤 상품 판매 그 프로세스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컴플레인조차도. 그러면 그건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인 거죠.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뭐 우리가 음식점에서 깍두기가 떨어지기 전에 갖다 주면 서비스고 달라고 해서 주면은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결해라라고 미리 가이드를 해놓으면은 이제 앞 단계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가이드까지 했기 때문에 컴플레인율이 이제 확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CS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어떤 인력 감소를 많이 할 수 있고 인력이 계속해서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감정 노동에 대해서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한 따로 자동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또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자동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분들의 이제 끝에 남은 사람들 이제 좋은 호감이 이어져가지고 구매하고 나서 만족해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서로 막 약간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찐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추가로 뭐 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에 그분들을 대신 홍보를 해주기도 하고 상품을 대신 공유해주기도 하고 그분들의 그 어떤 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한테 교육을 들었던 분인데 매번 교육 들을 때마다 저를 알려주시고 자기 페이지에서 막 홍보하고 이랬던 분이시거든요. 요 이고잉님은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장용화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저를 홍보를 해주신 거죠. 제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마워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이 이제 그 코딩 관련된 거를 전자책을 낸 걸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분 이제 종이책 낼 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출판사 대표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실제 종이책도 내고 이제 그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그 어디죠? 뭐 되게 유명한 그런 동영상 판매 사이트 통해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찐팬들이랑 또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찐팬들이랑 나누고 이분들은 저를 대신 홍보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 덕분에 다시 저는 여기로 소환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 컨텐츠가 다시 누군가한테 인지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설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돌고 돌아야 됩니다. 원처럼 돌아가는 그런 다 보면은 아까 원처럼 계속 돌아가죠. 근데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죠. 인생이 다 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딱 맞춰서 시간이 되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게 우리가 고객 즐겁게 결제하게끔 만드는 거가 이제 마케팅의 저는 본질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비를 계속 더 안 쓰고 효율은 되게 높여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1년에 막 1,000억씩 매출하고 이런 데도 가보면은 광고를 해도 이제 효과가 안 난다. 이런 걸로 되게 고민하고 하는데 막상 얘기 나누고 해보면은 이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는데 막상 변화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조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해가지고 적응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거를 뛰어넘고 바로 뭔가 광고비를 대체하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되게 완벽한 솔루션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콘텐츠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나서 고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뭔가 생명체, 유기체처럼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은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잘못했다가 욕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돈을 목표로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콘텐츠가 나 대신에 시간을 아껴주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오랫동안 쌓아본 분들은 아마 잘 공감이 되실 겁니다. 시간을 되게 많이 아껴줄 수 있잖아요.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콘텐츠를 많이 베풀고 도움되는 사람들한테 딱 들어맞게 갔을 때 그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감사함의 차이가 많이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인연이 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필요한 사람 하나 얻게 되면 이게 콘텐츠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최대의 어떤 투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돈 벌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중요하네 이러면서 시간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사람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얻는데 또 시간을 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얻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돈과 시간을 써도 안 되는 일을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돈과 시간을 써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걸 사람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뭐냐면 내 가족이 엄청 되게 위독한 거죠. 그래서 무슨 되게 유명한 암 관련 뭐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아무리 준다라고 해도 혹은 뭐 이제 시간 아무리 공을 들여도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경재 원장님한테 제가 한의원에서 이경재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한의사분이 계신데 이분도 예약을 하려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 친한 사람 통해가지고 전화하면 바로 그냥 1시간 내에 와라고 해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돈과 시간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해결해주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건 어쨌든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당장 뭐 돈을 좀 쓰더라도 혹은 시간을 좀 덜 아끼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향해서 가면은 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부족할 때부터 뭔가 던지고 나서 쳐맞는 거는 뭐 댓글로 악플이 달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반응이 없거나 이런 것도 쳐맞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구나. 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야지 빨리 뭔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준비하느라고 그런 피드백 받는 시간을 계속 밀어버리면은 성장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해오거나 이랬던 과정은 뭘 해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계속 혼나는 쪽에 가까웠잖아요. 99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이거 틀린 거 지적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준비하는 데 시간을 오래 쓰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옆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하다 충분히 그런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이 안전하고 나도 그렇게 성장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한다거나 난 지금 이제 컨텐츠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만약에 드러내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누구도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방식 자체 접근법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어색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마인드적으로 어떻게 잘 힘 빼고 잘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마이크 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질의응답이라고 딱 써놨으니까 일단 화면 종료해 주시죠. 공유 종료하시면 우리 얼굴 보면서 좀 대화 나누시죠. 뭐. 더 보여주실 게 있으세요? 저요? 예. 아니 근데 뭐 질문을 주시면 하려고 했는데 화면을 저기 저걸로 예, 바꿀까요? 우리 얼굴 화면으로 바꾸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것저것 딴짓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 걸어오는 그 메신저들이 많아가지고 절반 들으면서 또 절반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랬는데 제가 오늘 신 대표님 모시고 제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배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몰아서 100일 해놓고서 그 다음부터 한 300일 쉬기. 눈덩이 못 만드는 스타일. 오케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아까 한 18분까지 갔다가 아마 또 중간에 다른 교육과정이랑 이렇게 시간이 겹치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좀 빠져나가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일단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이 신 대표님 제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벌써 몇 년째 이제 이 포럼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 모실 기회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든 안 맞다가 오히려 코로나 온 덕분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쪽이 편하게 좀 인사도 좀 하실 겸 질문할 거리나 오늘 되게 이 사이트로 굉장히 여러 개 주셨는데 좀 덤으로 더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대화 나눠주시죠. 상민 선생님, 제가 저기 그 초대해서 모셔가라고 네. 제가 한번 그 추천드렸잖아요. 네네네. 지금 영업하세요, 얼른. 네. 저희는 제가 음. 오픈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뭘로 주제로 내 방송국이나 나 팟캐스트 운영하는 방송인데, 뭘로 주제로 방송을 해야 될지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그 다음 막 제가 막 툴을 알려주려고 해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잘하는 걸 좀 써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자기가 뭘 갖고 있고 콘텐츠를 갖고 있는 잘하는 장점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뭐 사실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그냥 이렇게 탁 던지면서 잘하는 거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통 찾지 못하는 게 사실 정상이고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찾는 과정을 안 해봤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고 특히나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붙잡고 계속 글을 쓰거나 내가 뭘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오늘은 잘 생각 안 나도 내일은 좀 다르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끄적거려 보는 거 그런 시도를 좀 시키면은 조금 이끌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진짜로 질문을 잘하고 이제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두 시간 계속 깊이 있는 대화를 해가지고 끌어내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일단은 기록하는 것부터 기름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되게 부족하시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쉬운 거부터라도 이제 기록을 하는 거를 조금 재미를 들이시면은 나중에 뭔가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저것도 약간 이렇게 에너지 차원을 올린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잘하는 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어쨌든 본인이 뭔가 끄적거리고 기록을 하거나 이 과정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얘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걸 그때 가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내가 나 잘하는 거 몰라요. 약간 이거는 사실은 그건 진실은 아니긴 해요. 그 상황에서 들리는 얘기는. 근데 이 사람의 약간 상태를 자꾸 변화시키고 생각하는 걸 다르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적긴 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강의 듣거나 어차피 제 책이나 이런 걸 보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강의 듣거나 책 보는 거를 그냥 정리하는 것부터 그냥 올려라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제 그런 걸 올리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뭔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뭐지?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나? 이러고 책 쓰다가 뭐 연결해가지고 생각해서 이런 거 쓰다가 맞네 나 이런 거 약간 했었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아웃풋하는 연습이 안 돼서 그냥 즉석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분 실제로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는 거의 아닌 것 같아요. 100% 거의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에도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 그때 소개해 주신 분 아니세요? 맞아요. 제가 투트클럽 그쪽에 한번 연락 드리라고 소개해드렸던. 네, 그쪽이에요. 저 연락 왔었는데. 네.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투트클럽은 누구죠? 딴 쪽이구나 또. 네네네. 네.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케이. 또 있어요. 하여튼 많아요. 요새 투트클럽도 많고. 우리 유선 선생님 네, 중간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 제가 신태순 작가님의 책 있잖아요.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을 번다. 잘 봅니다. 한 3, 4주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1인 창업에 대해서 막 이제 관심 있게 책을 쫙 보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한 2번째인가 3번째로 본 것 같은데
일단 네. 첫 인상이 또 나는 일주일에 뭐 4시간이라고 어. 천만원보다 책 예전 책 있었잖아요. 네. 어제 그리고 그 표지에 나온 이미지하고 지금 화면에 이미지하고 많이 틀려요. 아, 수염 그래요? 깎아서 수염 밀었잖아. 있을 때랑 없을 때. 프로필 사진에는 어쨌든 얍상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도톰하셔요. 네, 좀 뭐 그래서 애기 좀 키우면서 네. 네네 어쨌든 너무 편안하고요. 일단은 그 책에 있었던 것보다 오늘 했던 그 프로세스 콘텐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생산해내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나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푸는 거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가 그 관련된 책들 쭉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대표님의 책은 그래도 자기의 지금 얘기했던 아까 가설 검증 같은 것들이 책에 다 묻어 있어요. 오, 근데 요즘에 워낙 그 무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어느 책 쓰기 강좌를 막 듣고 거기서 책을 막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막 내고 막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나온 책들이 이 프로세스 그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어떻게 보면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비슷한 거죠. 네. 책을 써라. 그래서 브랜딩을 해라. 그래서 SNS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홍보가 되고 뭐 전문가를 인정받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오늘 너무나 멋진 그 작가님의 그 프로세스 효과적인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강사분이신가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이제 정보를 많이 음. 듣고 이제 사람들한테 요즘에 트렌드가 이런 거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 대신에 이제 좋은 분들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딴 데 막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가라. 이런데 조금은 예,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오미정님께서 근데 그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저 제가 채팅방에 하나 어떤 올라왔어요. 차별점이 있느냐라고 하셨네요.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을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무자본 창업이 얘기하는 것들이랑은 애초에 출발이 저희가 조금 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무자본 창업을 얘기할 때는 아무도 무자본 창업을 얘기를 안 했었고 그때 같이 계신 그 최규철 대표님이라고 그 대표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자본 창업 얘기하면 보통은 뭐 얘기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 출발할 때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는 창업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얘기했던 무자본 창업은. 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미리 벌어서 내 돈을 안 쓰는 게 무자본 창업이다였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무자본 창업은.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이게 무자본 창업이다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맞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약간 출발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안 드는 걸 무자본 창업으로 규정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영업 같은 경우는 그때 저는 이제 세미나 영업을 했었는데 세미나 영업을 하면서 언론사 같은데 그 칼럼 같은 걸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딩 관련된 것 같아요. 언론사나 이런데 칼럼을 쓰고 이제 세미나 영업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디오 방송을 나가거나 TV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이제 그걸로 약간 브랜딩을 조금 했긴 했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컨텐츠를 쌓으면서 그걸로 기회를 좀 잡았죠. 그런 뭔가 작은 언론사긴 한데 그런 걸 운영하는 분이 이제 글 여기다 써봐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글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라디오도 나갈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브랜딩 해가지고 좀 다르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영업할 때 예전에 제가 또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위터를 했었거든요. 2011년, 12년 막 이때. 그때 이제 트위터가 되게 핫했어요. 페이스북보다 핫했다고 그러나요? 거의 대부분 트위터를 했었거든요. 네. 트위터 먼저 떴죠. 네,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팔로우하고 하면 한 10,000명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크몽이 이제 막 생겨나가지고 막 그럴 때였는데 크몽에다가 이제 올렸죠. 뭐냐면 자영업자분들 그 트위터로 광고해드립니다. 2만 원 받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TV를 모은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트위터로 광고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도움을 줘가지고 내 가까이 오게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정보 처음 만남 자체를 어쨌든 도움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전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많이 소심해서 막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소심합니다. 대표님 질문 있어요. 질문.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 보면 그 책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과거에 어쨌거나 학창 시절에는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에 또 배우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돈을 또 배우는데도 과감히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이제 쓰셨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들으니까 조금 낫긴 이제 좀 이해는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자본 창업이다 보면 어쨌거나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콘텐츠로 이제 온라인 이렇게 브랜딩해서 이렇게 이제 1인 창업할 수 있다고 이제 대부분 큰 줄기는 그렇게 하는데 네. 막상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열심히 쌓아온 내공 스스로 뭐 공부하거나 뭘 통해서라도 쌓인 내공과 또 어쨌거나 또 고수들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강의비라도 높아도 투자한 고수들을 만난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책에 보면 선생님 책에 보면 그 굉장히 업계에서 고수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네네. 분들을 이제 이제 그런 강의에도 막 쫓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인 공력이 창업하기까지 콘텐츠 마케팅 시작하기 전까지 공력이라든가 들인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훨씬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도 하고 이제 대표님 이렇게 사례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넘사벽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네, 보이지 않는 그 내공에 대한 부분이 결코 무자본이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4시간 만에 일한다 하기는 정말 이제 따놓고 보면 어렵지 넘사벽. 않나. 네네 그렇죠. 사실 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욕망적인 부분은 저한테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거에서 네네.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자녀한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백인혜 대표님이 제가 아는 그분 아니세요? 페이스북 친구분 아니세요? 팬들이 많아요. 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신 대표님 팬들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대요. 페이스북에서 뵀었는데 맞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뵙네. 백 대표님도 인사 나누세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에서만 보고 지금 얼굴은 처음 보시는 모양인데 몽골이 말이 아니라서 좀 안 돼. 얼굴 우리 그런 거 안 따져. 네.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책 읽고 한 번쯤 이렇게 뵙고 어떤 자리에서도 뵙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책임 대표님 시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서윤 선생님 저번에 그 KT 쪽 출신이신데 예, 주로 SNS 쪽 이제 스마트폰 쪽 강의 많이 하시고요.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전국으로 예, 전국으로 이렇게 발발이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저분한테 잘 저기 얼굴 익혀두시면 전국 홍보를 대신 해주세요. 네, 저도 제 PR이라도 제 홍보는 못하는데 이제 다른 분의 말은 잘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감사합니다. 송영우 님도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되게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예. 무광고 창업. 오, 되게 신선한 얘기. 무광고 창업. 오케이. 예. 자, 우리 보통 그 얘기 저는 책 예, 두 권 예. 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의견 나누시고요. 지금 저희가 9시까지는 시간을 보통 가지고 마무리하니까요. 우리 김민석 선생님 혹시 뭐 인이해지신 이름이 뭐 워낙 닉네임이 길어가지고 딱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의견 좀 들으신 소감도 괜찮고요.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대답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매사 뭐 능력 있는 신태순 작가님은 하는데 또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시작을 못해.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뭘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결국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좀 나오더라고요. 뭐 글쓰기부터 좀 시작해보라. 그러면 그에 파생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뭐부터 시작해보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도 조언할 점이 있다면. 네, 뭐, 네, 글쓰기는 저는 이제 너무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저는 뭐 제가 할 수 없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못 해내는 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시도해보지 않아서. 네. 그것도 일단은 또 책을 많이 기본적으로 안 읽었다는 이게 있어서 자괴감. 쓴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하는 거죠. 네. 네,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네네. 학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너는 못한다라고 학습된 거야. 맞아. 사회적으로. 그거를 깨는 거를 어쨌든 혼자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에 내재돼 있고 내 귓전을 맴도는 얘기는 안 돼, 하지 마. 너 그럼 혼나.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을 통해서도 그건 반복되어 왔고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했던 얘기, 내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그냥 귓전에 맴돌면서 너는 쟤랑 달라. 계속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소리란 걸 인지를 하고 억울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그들의 말들에 동의를 했을까? 사실 그때부터 사실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도 동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근데 전 동의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도전을 해봤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인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나 못한다고 생각했지? 이걸 의심해 보는 거. 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부터 할까요?로 가면 어차피 되돌아옵니다. 처음으로.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심해야 될 거는 왜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승님들, 감사한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어쨌든 벽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렇게 뭔가 만드셨던 분들이었거든요. 뭔가 뭐 1000억대 기업을 만든 거거나 뭐 이렇게 키웠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제일 받았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 뭐 다 없고요.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너 할 수 있어 였어요. 네, 이거 너 할 수 있어 였어요. 왜요? 이러면 아니 너니까 하는 거지. 그냥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냥 내 친구였다면은 그 말을 그냥 술 먹으면서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랬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일가를 잃었고 뭔가 막 유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한마디는 엄청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봤나 보다 나한테서.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퍼포먼스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때까지 나를 안 믿어줬던 거죠. 우리 부모님조차도. 그게 이제 아쉬운 현실인 거죠. 가족끼리는 더 믿기 힘들잖아요.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를 벗어난 사람은 치고 나가는 거고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계속 관성으로 머물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만나던 사람들이 계속 과거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과 사실 거리를 두거나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1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들이랑 다 절교를 했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라서 절교긴 한데 어쨌든 대화 자체가 계속 과거로 가요. 과거에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했니?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과거의 그런 인식만 계속 떠오르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뭐 변했니? 그러니까 안 변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일부러라도 내가 새로운 환경 좀 약간 도전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두고 또 그런 멘토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믿고 달라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하나씩 성과를 이제 재미를 느껴봐야 되는 거죠. 다르게 했더니 되네? 약간 이런 자주 작은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걸음마 하듯이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난 좀 빨리 퍼포먼스를 내야 되겠어.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 욕심 때문에 다시 무너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과거에서 그 인식을 깨고 나서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하차는 되게 글쓰기, 내 마음을 들어보는 글쓰기,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작은 걸로부터 되게 만족감을 진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만족감,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얻어낸 만족감 가지고 재미를 느껴보는 과정, 이게 되게 유의미한 거죠. 큰 거죠. 자, 2부 나중에 따로 내 마음에 뭐 그걸 들어보는 2부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9시가 이제 딱 3분 정도 남아서 일단 예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쉬운 대목들 혹은 뭐 더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들 계시면 뭐 늘 개인 계정도 항상 열려 있는 분이시니까 예, 서로 추가 대화 나누셨으면 하고요. 저희 소셜 포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미리 예고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달 한 차례씩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하는 행사고요. 지금 오늘이 77차였고 다음 달 6월은 보니까 24일이네요. 그때는 원래 이번 달에 해주기로 하셨던 배운철 대표님 모시고 블록체인 올해 2021년 블록체인에 관한 되돌아보기 뭐 지금 반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되돌아본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워낙 초창기에 코인 이슈가 커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 얘기에 대한 중심해서 요새 법제화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쉽게 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관점보다 이제 이게 앞으로 정상적으로 일반 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결정이 돼 있는 분이라서 좀 미리 예고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매월 한 차례 하는 요거 포럼 말고 매주 일요일 날 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씩 저희 4분 우리 교수진이 돌아가면서 하는 일요일 밤 테라방이라고 약간 줌으로 하는 작은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송영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같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정자식 교수님, 그다음에 오늘 좀 바빠서 못 오셨는데 이태용 교수님, 그다음 저 이렇게 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6월달 일요일 4번 할 거니까요. 그것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제를 좀 미리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오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그래도 급하게 원래 다음 달로 예정했다가 급하게 모셨는데도 흔쾌히 이렇게 함께 시간 맞춰주신 신태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 혹은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따로 매매시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함께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